지금 소개받은 홍정윤입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춥죠? 갑자기 제가 사업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입시 한파인가요? 갑자기 3월 말에 이 추위가 웬 말입니까? 근데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강당을 깍깍 메워주신 여러분, 또 밖에 있으신 여러분, 또 전국 온라인에서 전 세계에서 온라인 강의로 듣고 계실 유사나 식구들, 유니스타즈 식구들 모두 환영하고요.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올 한 해 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면 전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여기 사진 되게 예쁘죠? 제가 실물이 좀 그렇게 따라주지 못한다는 큰 슬픔이 있지만 그렇습니까? 감사해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예뻐진다고. 무슨 비법이냐? 유산화를 10년간 먹게 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예쁜 사진을 뒤로 한 채 저는 좀 진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지우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제 유산화를 막 만났을 때는 이런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던 약사입니다. 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 약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약국임으로 바뀌었는데요. 마음이 또 짠하더라고요. 제가 약국을 그만둔 지는 꽤 시간이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저 건물도 넘기고 했는데 이름까지 바뀌니까 좀 특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약국은 저에게 사연이 굉장히 많은 약국이에요. 제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산화를 선택했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대학 첫 전공은 경영학이었어요. 또 석사를 가고 또 박사를 가던 가정 중에 IMF를 맞았습니다. 부모님이 망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학원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수능을 봤는데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대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되었고요. 약사가 되면 이제 안정적인 직업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난 이제 편안한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근 첫날 후회가 몰려오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한정적인 소득만 받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약국장이 굉장히 부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약국의 오너가 돼야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제가 약국장이 되기로 결심했고 약국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성격 좋지 않습니까? 상냥합니다. 그런 약국에 가고 싶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약국에 드나들게 되면서 약국이 날로 번창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주는 누가 부리는데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요? 건물주. 그 이름도 강력한 건물주께서 제가 벌어가는 소득의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꽤 상당 부분 가져가시더라고요. 자, 똑똑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주가 돼야겠다. 그래서 분양받았던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은 눈물 나게도 제가 언제 분양을 받았냐면 2009년인데요.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14년쯤 전인가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던 그때예요.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산다고 보면 돼요. 그날 그냥 갇힌 삶 속에서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질 않아요. 제가 투자를 했을 그 시기에 경제 상황이 어떤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경영학과 출신인데도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투자를 했고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니까 제가 투자한 저 건물은 5년간 지어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제가 1층을 분양받았는데 추가 분양 3층도 받게 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하나를 분양받았는데 추가 분양, 추가 투자가 되니까 저의 투자 규모는 상당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이자가 몇백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왜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할까요? 저 시기에 저는 30대였습니다. 지금 30대 영끌, 눈물 뭐 이런 얘기 많은데 되게 유사해요. 왜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지나갈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시죠. 그렇게 약사로서 이제 삶을 살면서 얼굴 이렇게 가장 예쁜 얼굴인데 지금부터 10년도 훨씬 전인데 지금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 저 쩔은 얼굴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5년 정도 동안에 책을 한 수백 권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에 관해서요. 제가 어떻게 약사라는 전문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산화라는 새로운 기회를 만나서 인생을 바꿨을지 그
어떤 판단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별이 몇 개 정도 되세요? 3개. 꽤 괜찮네요. 5개 혹시 있으세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 민족들이요. 우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해요. 1960년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또 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꼴등이라고도 얘기해요. 전 세계는 좀 아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좀 행복지수가 좀 낮아요.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돈도 좀 있어야지 되고요. 명예도 좀 얻어야 되고요. 당연히 아까 좀 전에 강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건강적인 백그라운드도 채워져야겠죠. 이런 모든 것이 다 바라는데 누구랑 비교해서 바래요? 옆 사람과. 난 분명히 어렸을 때보다 분명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집에서 장갑 끼고 살았는데 혹시 안 그러셨나요? 겨울에 불을 암만 떼도 외풍이 이렇게 심하니까 주택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장갑 끼고 살았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지내죠? 한겨울에 아파트에서 반팔 입고 지내잖아요. 이렇게 삶의 질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불행해요. 왜 그러냐면 이웃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빈부의 격차 내지는 주변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는 좀 행복지수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가 뭔지. 거의 대부분 노후라는 얘기를 하고요. 취업과 소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노후라고 하냐면요. 우리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은퇴 후, 퇴직 후 몇 년만 좀 잘 살면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안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돼요? 100세, 120세라고 하니까 길어진 노후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게 사실인 거죠. 한 50세, 60세까지 일해서 노후가 대비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 이런 그래프를 봅니다. 무슨 그래프일까요, 이게? 무슨 그래프일까요? 집값? 그쵸. 다 있었어요. 이게 한 3년 동안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려잡자고 난리 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벼락 거지, 벼락 부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런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요. 물가를 상승시키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집값이 30억, 40억.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중에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아요? 벼락 거지가 되고 있죠. 집 살 걸 막 이러면서. 근데 요즘엔 또 안 사기 잘했다. 하루아침에 막 생각이 바뀌어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는 화폐 구조를 가졌을 때.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14년 전에 저희 삶과 지금이 되게 비슷하다고요. 그럼 왜 경제는 이렇게 반복된 구조를 가지는지 궁금하죠? 누가 뒤에서 조작하는 걸까요? 음모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나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해시키고 싶어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물가가 상승이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래프예요. 이건 아인슈타인이 7이 법칙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율을 72라는 숫자에 나누게 되면 돈 가치가 반토막 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나온 거예요. 아인슈타인 믿으십니까? 뭐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안 그러면 무한 등비 수열로 계산해 보세요. 그거보단 이게 나을 거예요. 자, 파월이라는 사람이 맨날 인플레이션율을 2% 정도에 맞춰야 된다라고 요즘 계속 얘기하죠. 모르셨으면 그냥 아시면 돼요. 지금서부터. 이제 맨날 TV에 뉴스에 나오는 얘기예요. 2% 정도의 인플레이션율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돈 가치가 반토막 되는데 36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36년 정도의 반토막이 나면 괜찮죠, 여러분? 만일 지금 10억 계시죠? 10억 갖고 계시죠? 있다고 쳐요. 뭐 없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10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36년 정도 되면 5억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플레이션이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50세예요. 만일. 그런데 86세쯤에 내가 5억 정도 있으면 괜찮네. 그죠? 슬프다. 근데 10억이 없네.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쳐요. 뭐 여러분 다 잘 살고 계시잖아요. 집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근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6%면은 돈 가치가 반토막 나는데 12년 걸려요.
연초에 물가가 얼마라 그랬죠? 6%, 7%? 그런데 대한민국의 물가는 어떻다고요? 9%. 왜?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감춰진 거예요. 그 9%, 10%라고 하면은 물가가 반토막 나는데 이 70에 10 나누면 7년이죠. 7년. 10억 있었습니다, 여러분. 50세. 57세에 5억대요. 나 이게 7년으로 하면 어렵다. 10년이라고 해요. 더하기가 안 돼서요. 60세에 5억대요. 70세에 2억 5천대요. 80세에 돈 정말 필요한데 1억 2,500대요. 90세에는 뭐 없는 거죠. 근데 100세를 넘게 산대요.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으면 어떠냐면 공포 심리가 우리에게 생겨요. 오늘 뭘 사 먹었는데 못 사 먹을까 봐 막 사재기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사재기를 방지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심리를 잡지 못하면 이런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한 달에 50%의 물가가 상승해요. 그럼 50 곱하기 50 곱하기 50 곱하기 50 곱하기 매달 상승한다고 치면 1년에 20만 %도 상승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아세요? 이거 1920년대 독일의 그림인데요. 땔감 대신 돈으로 태워요. 여러분 한 1억 정도 돈 태우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옷을 그냥 돈으로 짜 입어요. 뭐 돈 잘 안 찢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블록 대신 돈으로 블록놀이를 하는 시대가. 이게 독일이에요. 독일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경제의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된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치했을 때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이 이후에 나치가 득세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된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라고 만들어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금리 인상을. 왜 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빨리 빨아당겨서 없애서 시중에 돈을 없애서 물가를 가라앉혀야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적으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나 무섭잖아요.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요. 부동산 가격 급락해서 눈물을 막 흘리죠. 영끌들이. 그리고 주식 가격 급락해서 근데 이제 한국인들이 아주 대담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막 망해가는데 막 이렇게 다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막 빨려 들어간다고 하죠, 요즘. 왜냐면 한국이 왜 그런 선택을 하냐면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 부자가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담한 투자를 하는데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뉴스에 나온 얘기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고요. 14일 만에. 근데 거기에 우리 공적 자금인 국민연금이 수천억이 들어갔대요. 90년대생이 이거 국민연금 못 받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우리도? 그리고 크레디트은행 또 도이치방크 매일매일 금융권의 부실에 대해서 뱅크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뱅크런을 하려면 뱅크런이 뭐냐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내 돈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길에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인출을 받으려고. 그럼 속도가 느리죠. 근데 요즘엔 또 어떻게 뱅크런 해요? 그냥 클릭 하나면 뱅크런이 되는 사태이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급변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이 급변하는데 어떤 대비 있으세요? 집 하나 있다고 안전하실 것 같습니까? 10억 있어도 안전했나요? 이런 경제 구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여러분 이거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참 슬픈 현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이런 마처 시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586 시대, 586 그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으로 부모를 봉양하면서 처음으로 자식에게 봉양을 못 받아요. 슬프다. 이런 마처 시대 여러분 살고 있는데 자식이 나를 돌아보지 않을 건데 자신 있으세요? 그거보다 조금 후속 시대를 더블케어 시대라고 해요. 부모도 봉양했는데 35시대도 시집을 안 가는 자녀를 아직도 돌봐야 돼. 시집을 안 가, 장가를 안 가, 집을 안 나가, 독립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지금.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추가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30대에 망해서 예측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옛날 강의를 들어봤는데 옛날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지금 또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10년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살게 되거나 지금 여러분처럼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잘 듣고 제가 안내하는 방법대로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살 수 있는 대안이요. 제 얘기 드릴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떤 새로운 기회로 변화로 맞아들여야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인생의 2막 1장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국장으로 사업주죠. 그렇게 나의 노동소득을 가져가면서도 추가적인 소득을 가져가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물론 주식도 했고 땅도 했고 건물도 했고 아파트도 했고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자, 그래서 망한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 다 하는 와중에 네트워크라는 선택도 해서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해야 됩니다. 모든 투자는 다 해야 되죠.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너무 빨리 오르기 때문에 내가 노동소득으로 받는 돈으로 부자 될 수 없어요. 심지어 미래를 대비할 수도 없어요. 어떤 투자 행위를 해야 되는데 고위험, 고수익을 받을 것인지 저위험, 고수익을 받을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직업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냐면요. 평생 직업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 왜 힘이 센 줄 아세요? 돈이 들어오니까.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돈 되게 많이 썼는데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년이 됐고 나이가 들으면 돈이 안 들어오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준 바와 같이 내가 현재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까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한 80이 됐을 때 그 돈이 6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득을 준비해야 되냐면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통소득으로 노동소득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파이프라인적인 소득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잘 보면요. 우리 물통사업을 할 때는 출근하면 돈을 법니다. 은퇴 후에 절단 나요. 절단. 큰일 난 거죠. 자, 근데 파이프라인 수입은요, 쭉쭉쭉 늘어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내가 상상했던 수입보다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 되시면 되는 거고요. 베스트셀러 작가, 오늘부터 글을 써보세요. 아니면 음반을 제작하시던가. 이렇게 내게 아주 타고난 부가 있거나 타고난 재능과 탤런트가 없다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저 얘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 때 당시에. 제가 가진 게 없었거든요. 있었는데 다 건물이든 땅이든 다 그냥 집어삼켜서 저한테 돌려주질 않으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때 상황에. 그럼 아무것도 없는 나는 뭘 선택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런 네트워크를 선택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전혀 돈이 되질 않았어요. 파이프라인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전혀 돈이 되질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은 아주 적은 시간으로 이런 부를 일으키는 제가 됐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캐나다를 왔다 가면서 사업을 하죠. 캐나다에 있어도 저희 사업은 성장해요. 괜찮지 않습니까? 부러워 죽겠죠? 네. 자,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잘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시간 내에 잘 얘기해야 될 건데 말이 많아서 오버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니까 아주 이 집중력이 끝내주는데요. 자, 네트워크를 선택했는데 왜 네트워크를 선택했고 이것이 저위험의 고수익을 가져오는 비즈니스인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영양제를 먹고 좋아졌다. 좀 전에 강사님이 좋아진 그래프를 보여주셨죠. 저런 경험을 나누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누구나 먹어본 거 맛있다? 쉬워요. 네, 이렇게 경험을 공유하는 거고요. 이런 경험을 공유할 때 소비를 할 때면 슬기로운 소비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다 슬기로운 소비하지 않아요? 마일리지 쌓으려고 대한항공 카드 만들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슬기로운 소비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대다수의 모습일 거고요. 스마트한 소비로 그냥 인터넷으로 따닥 어디 가서 직접 쇼핑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택배 시스템으로 날리는 것이 우리의 소비 시스템 그리고 트렌드죠.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원스타로 투스타로 승급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에 공간의 제약이 없이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초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비 지출이 없으니까요. 뭔가 건물을 임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경기 변동성에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기 본사에 오면서 출근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데요. 저는 쭉 오면서 공실이 된 건물 되게 많이 봤어요. 아파트도 문제지만 상가 건물 더 문제라고 하죠. 텅 빈 상가. 그리고 요즘에는 전부 다 재택근무도 엄청 많이 하고 그것을 소비할 사람이 없는데 부동산만 버블로 만들어진 이 시대에 고정비 지출이 없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거죠. 그런 특장점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위나 내가 배운 거나 지역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벌어갈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지 않아요? 유리천장이 있죠. 내가 진짜 3인분의 일을 해도 유리천장이 있죠.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잘해서 전국에서 나한테 오는데 꼭 그 어떤 극점이 이르게 되면 옆에 똑같은 집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한적인 소득,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그게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성장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것을 하는 방법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내 삶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211조 원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5.2조 원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몇 퍼센트요? 35% 정도 되는 약 2조가량의 돈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의 주머니를 통과해서 경제를 돌리는 하나의 재원이 되는 거죠. 회원 직접 판매 회사에서 그럼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보면요. 1위가 바로 영양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실버 시대잖아요. 실버 시대. 많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었는데 나이를 먹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세포는 노화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성큼성큼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좀 걸어요. 잘 안 걸어지는. 그러니까 다 병이 좀 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살만하다라고 하면은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가 가장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2위에 화장품, 기타, 생필품이 대체적인 어떤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폴 제인 필저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다음 세대 백만장자에서는 웰리스 산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때 일반적인 직장에서 얻는 소득을 5년 정도 일했을 때 한 4배에서 5배 정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느 직장 생활에 들어가도 200, 300 벌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한 4년, 5년 정도 했을 때 그거보다 5배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봐야 되는 비즈니스인가요? 네. 아니면 변동성과 위험이 큰 어떤 부동산 투자에 계속 거기에다가만 목을 매야 될까요? 물론 해야 되지만 조금 저위험의 어떤 투자의 기회가 있다라면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를 할 거예요. 네트워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그냥 널린 게 네트워크래? 그냥 깃발을 꽂아? 이제 지난번에 됐어? 뭐 이제 곧 만들어질 거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네트워크가 앞으로 유통 단계상 미래 유통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가장 큰 권익을 주고 혜택을 주는 유통 구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대세일 거야 라는 말은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오랜 시간을 쓰게 되면은 오히려 폭망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를 선택할 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선택이냐면 첫 번째 회사를 잘 봐야 돼요. 이 회사 10년 이상 된 회사니까. 그리고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외부 전문가가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시해 주는가,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매출 규모는 어떤가, 어떤 연구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다루는 제품은 품질이 아주 우수한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진짜 한 4, 5년 열심히 일했을 때 일반적인 주부가 나가서 했을 때 벌어지는 돈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가능한지 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선택을 했고요. 이 유사나라는 회사,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네트워크를 니은자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유사나를 듣기 이전에 한 번도 세제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에게 네트워크 해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저처럼 성격이 좋고, 저처럼 활달하고, 저처럼 인간성이 좋은 사람에게 왜 네트워크가 내게 오지 않았었나. 제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깐깐하게 생겨가지고 웬만하면 찔려도 피도 안 나오겠다 생각이 됐는지 아무도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알고 있었던 지인이, 제가 약국을 오픈했는데 그 오픈 과정에 너무 힘든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저 건물에 그때 당시에는 병원도 없었어요. 그냥 5층짜리 건물이 전부 통째로 경매가 날아가 있었고 저만 그 약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제를 좀 다뤄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에, 또 그리고 제가 한 5년 정도 책을 읽으면서 어떤 기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알아보고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생각하는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저는 실상 부자고 성공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방법과 구조를 여러분들이 따라가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는 이 말을 책에서 읽었고요.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따라하려고 정말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저의 성공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창립자가 마이런 런치 박사예요. 미생물학 및 세포면역학 박사이신데요. 바이러스 진단시약을 만들었고요. 진단보다 예방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시대적인 어떤 화두다라는 생각으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유사나의 역사는 이제 1974년에 걸 레버러토리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분이 이 진단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1992년에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보다 10년 후인 2003년에 한국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30년 정도 됐고,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AP 컨벤션이 열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얘가 말을 잘 안 듣네요. 네. 그리고 3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다니까요. 아까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영양제를 만드는데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 만들어요. 여러분, 영양제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 기준으로, 건강식품 기준으로, 의약품 기준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영양제가 가장 고퀄리티일까요? 네,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저도 선택했었어요. 이렇게 24개 국가에 이렇게 나가 있고요. 정말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베스트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직접 판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파워 1위라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유사나라는 각종 상들을 수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제조시설 가봤고요. 실제로 의약품 제조공정에 의해 만들어져 있고 환경 친화적인 그런 제조공정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듣고 이 회사 진짜 그래? 라고 알고 싶어서 갔더니 진짜 저기 있더라고요. 저렇게 꼭대기에 유사나라고 쓰여 있으면서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서 이렇게 봤잖아요. 내려다보면 보여요. 예. 그런 회사였고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제품은 이렇게 3가지 정도입니다. 뉴트리션,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 이런 화장품인데요. 이런 제품들이 과학적으로 정말 만들어집니다. 엑셀런스라고 쓰여져 있죠. 아주 최고의 품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수많은 연구개발팀이 영양제 하나 만들자고 저런 과학자가 일해요. 제가 아주 많은 영양제 회사들을 알고 있는데요. 저렇게 많은 연구개발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는 이런 많은 연구개발팀을 가지고 제품력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생체 이용률 등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 또 미래의 우리의 마인드 프로젝트까지, 즉 우리가 육체적인 병도 있지만 마음적인 병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야에까지 확장되려는 연구를 늘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제품이고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이러한 것들은 외국에서는 상 엄청 많이 받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메디컬 헬스케어 종합 비타민 부분에서 수상을 시작한 이후로 매해 1등을 하고 받고 있어요. 체중 관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고, 요거는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이렇게 영양제를 비교하려면 이런 책자를 비교하라라고 나오는 그런 책자이고, 국공립도서관 그리고 대학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는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자료에서 22년 동안 연속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품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을만 하죠. 그리고 이 컨슈머 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소비자 단체예요. 소비자 단체가 제품의 라벨과 그 안에 함량이, 간의 제품의 함량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테스트 기구예요. 이 컨슈머 랩에서 라벨과 일치한다라는 평가를 받은 그러한 제품은 신뢰할 수 있다, 믿고 먹어도 된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이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브랜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제품입니다. PDR이라고 미국의 의사들이 처방할 때 참조하는 책자인데요. 여기에 유산화 제품이 다수 수록이 되어 있고요. 산업의료의학연구소라고 하는 기능의학병원에서 만성질환자, 퇴행성 질환자 혹은 현대의학에서 치유가 더 이상 불가능한 환자에게 세포에 좋은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뭔가 면역력을 획득해서 병으로부터 탈출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병원을 유산화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결과로 영양제와 질병과의 연구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수백 편의 논문들이 해마다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의 제품이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믿을만 하죠. 이것이 내게 돈을 돌려주는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제품이라면 선택해서 먹어야 될 그런 질 좋은 제품이 이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더불어 이렇게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제품을 선택해서 먹어요. 이분들은 몸이 돈이에요. 자기 몸에 아무거나 넣으면 메달이 박탈이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안심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먹을 수 있는 영양제라면 또 어때요? 믿을 수 있다. 이 영양제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10년 전에 이 회사의 제품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약점들이 이렇게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자, 회사와 제품 보니까 너무 괜찮잖아요. 그럼 어떻게 당신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 비즈니스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되게 빨리 얘기하는데 알아듣고 계시는 거 맞죠? 네.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있는 분은 막 이렇게 몸도 이렇게 앞으로 하셔서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제가 얘기할 맛이 진짜 나네요. 자,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바로 공정한가예요. 여러분, 불공정한 거래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공정한가를 꼼꼼히 따져봐서 할 만한지를 봐야 돼요. 어떤 비즈니스,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묻지마 투자하면 폭망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 내가 투자를 결심했을 때도 묻지마 투자하면 안 돼요. 옆집에 누가 괜찮대, 제가 좋대, 저기 떼돈 벌었대, 이런 데 막 다니면 돼요, 안 돼요? 꼼꼼하게 플랜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산화 보상 플랜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요, 주정산 주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한 주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다음 주에 돈을 줍니다. 이번 주에 벌어진 일을 다음 달 어느 날 주지 않고요, 이번 주에 벌어진 일을 바로 다음 주에 줘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한 달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월급 받을 때 느낌이 어때요? 왜 이렇게 돈을 늦게 주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근데 여기는 그냥 바로바로 돈을 줘요. 정말 괜찮죠. 그리고 주급제도가 가지는 거는 월급보다 1개월의 월급을 더 줘요. 1년이 52주인데요. 4주로 나누면 13이 딱 떨어집니다. 누군가 계산기로 하고 있으신가요? 네, 13개월의 월급을 주는 멋진 회사예요. 그리고 네, 수입의 성장이 바로 직급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직급을 가야지만
수당률이 높아지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내가 수입이 늘게 되면 지급이 자연스럽게 늘어서 뭔가 억지로 구매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서요. 내가 가게 1호점을 갖고 열었는데 나에게 내가 일을 잘하면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6호점, 7호점, 8호점, 9호점, 10호점을 막 준대요. 여러분 가게 10개 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아요. 명동에 무슨 가게 하나 차렸는데 내가 잘했으면 여기 막 10군데다 탁탁탁 박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비즈니스의 기회가 여기에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직장 생활에도 자영업에도 한계는 있게 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제나 경쟁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비즈니스는 한계 없는 성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월 1억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거 진짜 정말 점점점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이 비즈니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상 플랜의 특징은 바이너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두 줄 플랜이라는 거죠. 네. 여기서 뭐 보상 플랜의 역사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모자른 관계로 바이너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주정산 주지급, 무한기피, 20%의 동일 비율, 자녀 실적을 이월해 준다는 것과 무한 수입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림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나라는 사람이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A라는 사람에게, 또 A가 B라는 사람에게, B가 C라는 사람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C라는 사람이 200포인트라는 매출을 올리게 되면 B가 200포인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B가 200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A라는 사람은 이 두 명의 합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3명의 내가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후원된 점수를 다 받게 되는 구조를 가져요. 이 깊이가 무한히, 대수의 제한이 없어요. 중간에 누가 잘 못해서 깽판 친다 하더라도 탈퇴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주 사이좋게 모두 어떤 매출을 공유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한쪽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반대쪽에도 D라는 사람을 소개하게 되면 그 200점이라는 점수를 매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200점이라는 점수가 올라오게 되고 좌우를 봤을 때 작은 쪽에 20%를 오늘 회원 가입한 사람도 저처럼 오래된 사람도 많이 파는 사람도 조금 파는 사람도 동일하게 비율 적용이 됩니다. 유산화는 이러한 퍼센트가 20%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회사는 처음 가입하면 3%, 직급이 올라갈수록 21%. 저는 21%, 여러분들은 3% 받으세요. 기분 어떠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럼 21%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그럼 1000만원치 사세요. 이게 바로 사재기를 유발하는 거예요. 직급을 가게 하는 거. 사재기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요. 사람이 들어오면 돈을 버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사재기를 유발시키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는 누구에게나 동일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재기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실적이 아까 800이 있었고 200이 있었잖아요. 그럼 200은 내가 수당이로 되는데 600이 남았죠. 그걸 바로 자녀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타사는 이렇게 정산이 끝나고 나면 다 소멸돼. 이렇게 끝! 다음에 다시 시작!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유산화라는 회사는 그 자녀 실적을 이월해 주는데 언제까지 이월해 주냐면 수당으로 받을 때까지. 그럼 여기에 사재기의 요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트워크,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필요한 것을 계속 사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실제 저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약국에 영양제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영양제가 잘 팔리게요? 잘 안 팔리게요? 썩 많이 팔리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영양제를 막 파는데 잘 팔 것 같으세요? 잘 못 팔 것 같으세요? 잘 팔리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내 영양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사재기나 그런 요인이 없고 또 실적이 이월된다라고 하면 편안하게 꾸준히 잘 안내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차이점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이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내가 스타트 한다라는 의미로 스타터 키트. 제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터킷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타인데 터킷인가? 이렇게
스타터 키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타터 하는 사람에게 키트로 삽2를 주게 되고요. 가게를 하나를 열게 되면 어떠냐면 한 200점 정도의 제품 체험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개의 가게를 열려면은 한 400점 정도의 제품 체험을 하게 되면 가게는 이제 열리게 돼요. 저는 똑똑하고 영민하기 때문에 3개의 가게로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호점보다는 2호점, 3호점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호점을 이렇게 열었고 100만 원 정도의 제품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개를 할 건데 안 먹어보고 소개하면은 뭐지? 그거 아니잖아요. 먹어봐야지 내가 내 경험을 말할 수 있잖아요. 만약 안 먹어보고 판다면 그건 세일즈맨이죠. 그런데 내가 먹어보고 좋았기 때문에 말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소비 경험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그래서 100만 원 정도의 제품을 구매해서 남편과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놀랍게 화장실을 잘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경험과 함께 너무 좋아서 김 씨라는 분, 또 박 씨라는 분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소개하게 됐고 시간 속에서 이 두 라인이 이렇게 자라게 됐거든요. 이 두 라인이 잘 자라서 5,000점이라는 점수를 맞추게 되면 나라는 1번 가게에는 700만 원의 연구소득이 확정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뭐를 주냐면요. 추가 보너스로 비즈니스 센터 2개를 이렇게 줘요. 이 1번 가게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700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까지만 돼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모든 돈을 빨아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있으면 이득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먼저 한 사람이 되게 많은 이득을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늦게 들어오면 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에 제한을 뒀지만 그 사람의 소득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추가 가게를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일반인이었는데 700만 원 정도 이제 번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이 들썩들썩 어머 그거 정말 되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오냐면요. 이렇게 이쪽 라인에 이 씨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자기네 팀원과 함께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이번 가게도 마감이 될 텐데요. 이때 8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일어나게 돼요. 1,500만 원 정도 들어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1,000만 원 아까 제가 하자고 했었는데 1,500. 그럼 이제 삶의 질이 좀 틀려지고요. 차도 좀 바뀌고 뭔가 이제 이렇게 외향적인 것도 바뀌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밤에 맥주 한잔 할래? 자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와서 물어볼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뭐 저한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2번 가게가 마감되면서 이제 6번, 7번 가게도 추가로 얻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가게의 왼쪽에 또 최 씨라는 분이 들어와서 함께 또 라인을 이끌게 되면 3번 가게에서도 추가적인 소득으로 이제 900만 원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6개로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어디에다가 줄까요? 내 머리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나하고 함께 일해줬었던 김 씨, 이 씨, 최 씨, 박 씨의 하부에 그의 약한 고리를 메꿔주는 역할로 스폰서가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파트너와 내가 함께 일하게 되면 추가적인 소득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무한소득의 기회가 있으면서 나와 함께 했었던 김 씨, 이 씨, 최 씨, 안 씨, 한 씨, 권 씨, 황 씨, 박 씨 안 불러주면 슬플까 봐 저분들 모두가 함께 윈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게 하나를 마감할 때마다 이렇게 월 평균 소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위치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약국 한 3개, 4개, 5개 네, 운영하는 정도의 수당을 벌게 돼서 저희 남편도 약사지만 더 이상 약국을 하지 않고 저기 멀리 캐나다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슬퍼할 거예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 이제 유학시켜서 공부시키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전 성공한 여자예요.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게 되면 엄청난 소득을 벌게 될 건데요.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브랜드 체인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든 영양제를 먹습니다. 아까 강사님 얘기했잖아요. 영양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 이렇게 했더니 아무도 손 안 들었죠. 뭔가는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뭔가는 먹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 좋은 제품으로 먹고 싶으세요? 아니면 싸구려 3,000원짜리 먹고 싶으세요? 한국의 속담이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자본주의 경제에서 싼 것은 싼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합리적 가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괜찮은 가격으로 괜찮은 품질을 선택해서 먹기만 하는 그 브랜드 체인지만으로도 이런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보너스가 있는데요. 이게 크리스마스 기분 나지 않습니까? 종합 선물 세트로 좀 전까지 받았었던 후원 수당도 좋은데 거기에다 플러스 되는 이 4가지의 그 보너스가요, 아까 받았던 후원 수당을 넘어가는 순간이 와요. 정말 좋을 것 같죠. 이건 뭐냐면요, 평생 매칭 보너스인데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받는 소득의 15%를 평생 받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스폰서님이 계시죠. 우리 스폰서님은 이게 평생 매칭 보너스를 저와 함께 땄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의 소득의 15%를 평생 가져가요. 5천만 원의 15% 얼마? 매달 750만 원. 한 명만 잘 키우는데 꽂히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원래 보상 플랜은 양줄을 맞춰야 되는 건데 이 비즈니스는 한 줄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괜찮죠? 우리 스폰서님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좋아요. 저도 저에게 수많은 파트너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공해서 그들의 15%를 그들의 수당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따로 저에게 잘 후원했다라는 명목으로 주는 보너스로요. 회원가입한 바로 첫날부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보너스예요. 그리고 자동주문 보너스는 얘기를 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아까 5천이 계속 되잖아요. 저절로?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250불을 더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보너스는 아까 가게가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막 마감이 됐죠. 그 마감이 될 때마다 추가적으로 한 가게가 한 달 내내 마감되면 100만 원. 2개가 한 달 내내 마감이 되면은 200만 원 아니고 300만 원. 만약 10개가 한 달 내내 마감이 되면 얼마인 줄 아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10. 12 합이 뭔지 아세요? 55. 똑똑하시네. 수학 잘하셨나 봐. 가우스의 숫자죠. 55 곱하기 100만 원. 5,500만 원의 보너스가 리더십 보너스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엘리트 보너스는 이제 상위서부터 60등까지 하는 분에게 추가적인 보너스를 주는 이런 기회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무한한 소득의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만약 혼자만 해야 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약국만 운영했었고 영양제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적인 상담도 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마이웨이 혼자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문직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터치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직생활 전무, 사람하고 관계가 좀 안 좋으면 안녕, 그만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을 거란 말이죠.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을 누군가가 채워주고 그 사람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는 협업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의 도움과 시스템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성장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일만 하면 재미없다. 일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떤 보상을 받아야 돼요? 여행의 보상을. 제가 참 많은 나라에 갔다 왔어요. 여기다가 사진을 다 못 넣었어요. 사진 많이 넣으면 안 된대요. 한 100장은 넣고 싶은데 안 된 데서 그냥 몇 개만 했는데 우리 딸이랑 우리 가족 전부가 하와이로 컨벤션을 가면서 갔었던 사진이고요. 저기 위에는 시드니에 이제 뭐 마치 이렇게 신혼여행처럼 갔다 오고 두바이 사막에서 이렇게 날라봤습니다. 그리고 땅끝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그 꼭대기에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마 제가 약사로만 있었다라면 절대 가보지 않았을 저 끝과 저 끝과 저 끝이에요. 가까운 데는 다녔겠죠. 휴양차. 그러나 이 멀리 정말 볼만한 곳에 가보지는 않았을 건데 유선아가 이런 기회를 선물처럼 주었어요. 무료로 갔다 왔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코로나 이전에는 아까 그렇게 갔다 왔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작년에 갔던 사진. 여기 어딘 줄 아세요? 페루예요. 페루. 네, 이그젝 다이아몬드 리트리트로 갔다 왔었는데요. 여기가 해발 고도가 5,000. 백두산이 해발 고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2,800. 근데 제가 그 위를 갔어요. 어떻게 하고요? 산소 호흡기 달고. 숨도 못 쉬면서 못 걷겠다?
말 타고 이렇게 산꼭대기에 있는 레인보우 마운틴이에요.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산 색깔이 저런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기서 보면서 나 유산하기 정말 잘했다. 누가 나를 이걸 구경시켜 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말도 타보고 회사에서 너무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다음번에 가는 여행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무료로 이렇게 갔다 왔던 여행이고요. 이거는 마추픽추에 갔었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멋진 제가 늘 바라보고 존경했었던 분들과 내내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멋진 고대 유적지를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서부터 이거는요 기차인데요. 그 마추픽추를 가는 그 호텔에 묵는 사람만이 타는 그런 기차예요. 운행하지 않아요. 엄청 비싼 건데 보시면 비싸 보이지 않나요? 모두가 다 유리예요. 천정서부터 전부. 그래가지고 막 신나서 다시 가고 싶다. 네, 저런 데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요거는 이제 엄마랑 여행을 다녔어요. 제가 39살에 망했고 내내 열심히 산다면서 눈물 흩뿌리고 다닐 때 뒤에서 엄마가 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엄마랑 같이 여행 가거나 이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나 살기에 너무 급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0이 훨씬 넘은 이 나이에 가족들이 없으니까 외국에 사니까 제가 엄마랑 자주 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달 3월 달에 엄마랑 제주도 여행 갔다 왔어요. 엄마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이제 벌써 많이 드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어려운 그런 상황도 되는 걸 보고 내가 조금 더 젊어서 성공해서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이렇게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과 바다에서 엄마와 저가 이렇게 활짝 웃었어요. 엄마가 나 참 딸 잘 둔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 하셨을 때 정말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는 자녀에게 상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정말 대박 났어요. 이 애들이 이럴 때 제가 폭망했었거든요. 이렇게 어린애 웃는 걸 보고 철이 없어서 웃지 엄마는 망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약국도 하면서 유산화도 병행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크고 또 저렇게 커서 이렇게 졸업식도 하고 전부 우리 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미국에서 다 같이 살 수 있었고요. 졸업식도 이거 외국에서나 보던 그런 졸업식 장면도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에겐 별로 걱정이 없어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는 엄마가 유산화를 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이게 상속이 된다고 하니까 얘네의 아주 유일한 걱정은 뭐냐면은 뭘 맛있게 먹을까? 뭘 하면 행복할까? 이건 거죠. 내가 앞으로 인생을 뭘 내가 좋은 걸 해서 아주 참다운 나다운 삶을 살까가 가장 목적인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되었고 굉장히 노력해요. 큰딸도 노력하고 아들도 게으르게 큰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게 좋은지 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아이로 크게 돼서 전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 제가 이것도 한 100장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약국만 운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 이런 강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객들은 아니죠. 청중인가요? 네. 청중과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강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첫 강의 때는요. 이렇게 말은 멀쩡히 하고 있었지만 손을 덜덜덜 떨고 있었고요.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이랬는데 물이 드드드 떨어지는 그런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냥 아무 경험이 없었던 그런 강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시면 제가 떨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 뭐 그냥 작두를 탔잖아요. 지금서부터 한 10시간 얘기하라 그러다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질문을 10시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화에 대해서 물으면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저는 공부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이 쌓았는데 그 멋진 내가 뭐 이렇게 사회도 하고요. 뭐 미국 무대, 아시아 무대, 뭐 싱가포르 무대, 이번에 또 한국 무대까지 제가 강의를 하는 멋진 나로 성장을 했어요. 저는 건강적으로도 회복을 했고요. 경제적으로도 회복을 했고요.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잘 됐고 또 나 자신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의 기회까지 유산화가 줬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30대에 망했었고 새로운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참 좋았구나. 만일 내가 그때 어떤 위기 속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새로운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편하니까.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으실 어떤 위기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혼자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룹과 함께 하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에 와서 오늘은 저희 강의를 듣지만 다음 주에는 다른 분, 또 다른 분, 또 다른 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멘토를 찾아서 그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자의 생각을 배우셔야 돼요. 그 성공자의 습관을 배우셔야 되고요. 나는 과거에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유산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포츠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부동산에서 하려고 해도 그렇고요. 그 세상에 있던 그 어떤 분야에도 내가 성공했다라는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태도와 습관과 생각을 따라 배우시면 돼요. 그 습관, 이 모든 거를 배우는 모든 공간이 시스템 안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를 통해서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지만 좋지 않습니까?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든 하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는 그룹과 함께 있으시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제가 캐나다 또 코로나 시대에도 멈추지 않는 성장을 제가 이제 7년 정도 일하고 난 다음에 안식년을 두기로 하고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제가 꾸준히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라는 그러니까 위기가 저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동이 돼서 유튜브로 그리고 줌으로 또는 유맵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 먼 거리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파트너들은 보다 독립적인 자세로 리더로 성장하면서 저희 조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소중한 유맵입니다. 이 유맵은 뭐 우리나라에서 최초죠? 네, 이렇게 우리나라 유니스타즈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이니까 이 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지역이 어디든 세계 어디에 있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성장은 한국이 2003년에 오픈이 되었는데 지금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되는 게 있었다면 안 선택했을 수도 있겠어요.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에 이게 잘 되는 곳에 들어와야 잘 되잖아요. 사람들이 꼭 이러더라고요. 잘 안 돼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남들이 다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지 나만 특별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곳을,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2013년 가입이잖아요. 그 이후로부터의 성장률은 더 커요. 이 회사는 제가 들어와서 잘 된 걸까요? 아니면은 회사가 잘 될 때 제가 들어와서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야, 이게 진짜 놀라운 거는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님들이 다 이때쯤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네. 쭉 이렇게 올라오셨는데요.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네트워크가 가장 크고 잘 성장하게 되려면 어떤 시점에 들어와야 되는지. 지금 유산화 같은 시점이에요. 제가 들어왔을 때는 유산화가 뭐야? 유산화? 꽃가게를 뭐하러 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유산화에 대한 인지도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꽃가게가 아니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유산화가 좋은 회사야, 좋은 제품을 만들어는 웬만하면 알아요. 특별히 그가 좋은 정보력을 갖고 있다면 삶의 수준이 좋다면 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위기 상황은 또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려면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화를 먹고 쓰는 인구가 아직 40만 명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되게 많은 매출 규모를 갖고 있는 A사, 기타 뭐 이런 회사들은 300만 명, 400만 명 정도예요. 그럼 앞으로 그 인원들을 체인지해 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크게 성장할 기회가 있겠는가.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바로 기회입니다.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 계속 있는 한 우리의 생각은 바뀌질 않아요. 인간들은 안정적인 곳에 있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인지 뭔지 아세요? 불멍. 불 앞에서 멍. 이렇게. 왜냐하면 뇌를 안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동안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어떤 제안을 해도 뭐 굳이
난 편안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위기 기전이 발동이 되게 되면 우리의 뇌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를 갖게 돼요. 이때가 바로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투자로 또는 어떤 돈이 묶여서 또는 건강적으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아니면 노후를 준비하려는 각각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얘기를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세요. 유산화라는 비전은 참 괜찮습니다. 전문가들이 선택하는 유산화, 일반인들이 선택하는 유산화, 제품으로도 회사로도 기회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예요.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요. 제가 저희 경험과 삶을 녹여 만든 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아니 완전히 바뀌시기를 바라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신 분에게 그게 뭐야 너무 궁금해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의 5년 후 10년 후는 완벽하게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